안녕하십니까, 김창주입니다. 호국의 도시, 별의 도시 영천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진짜 거룩한 땅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서 6.25 전쟁 전적비 순례기라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은 현대인에게 로망입니다. 그냥 로망이라고 그래서 누구나 다 여행은 떠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되고 체력이 따라줘야 되고 돈이 없으면 누구도 여행을 떠나지 못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엄청나게 피곤하지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것을 얻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행 중에 가장 어떤가는 여행은 종교인들에게 성지 순례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면서 구원이라는 거듭남을,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지 순례에 못지않게 뜻을 크게 세우고 뭔가를 이 땅에 남기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직자들은 성지 순례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의 전쟁의 전적비를 한번 순례하면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전적비를 순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여행입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전에 먼저 기회가 나시면 전적비를 한번 순례해 보시죠. 이렇게 권고하면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38선은 통안의 38선이었습니다. 전적비를 순례하면서 영천 대첩 메모리얼 파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전적비를 받다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스미스 특임 부대장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안의 38선 누가 그었을까? 사진을 보면 분명히 미군이 그었습니다. 딘 러스크 대령과 본 스틸 대령이 분명히 선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 스틸 대령과 딘 러스크 대령이 봤다는 그 지도에는 북위 38도가 분명히 없습니다. 이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38도를 그을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의 음모였고 일제의 흉계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6.25 전쟁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의 조국에서 분단 병을 물어내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 역사의 비극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순례의 여행은 38선 포천에 있는 영중면의 38선 경계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광복의 기쁨은 순간이었어요.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잔치를 치르는 그 잔치상을 치르기도 전에 38선이 그어지면서 상잔의 전쟁은 이미 시작돼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한 번 당하면 족한 겁니다. 두 번 당하면 전쟁을 당하는 사람도 당하는 나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1129일의 전쟁은 이 나라를 상위 군인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두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렵게 눈물 흘리며 살았겠습니까? 조국으로부터 충분한 대우를 받았으면 덜 억울합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만 억울한 사회 속에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 한 명이 다 드라마였습니다. 군인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보다 1950년대에는 조혼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장가를 가서
집에 남은 여인들은 정말 어린 새댁들만 남았습니다. 그 새댁들이 남편이 전사했을 때 시댁의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그 많은 식구들을 공양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눈물의 드라마였습니다. 전쟁은 어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쟁은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휴전하면서 유엔군이 떠나면서 아이고 우리는 안 죽고 살아서 간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복구하려면 100년은 더 걸리겠어요. 죽은 사람이 더 편안할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염려를 남겨놓고 간 이 나라의 전적비를 전쟁 중에 산화하신 전몰 장병님들의 명복을 빌면서 여러분이 희생한 이 땅이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걷는 순례의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비 오는 날 걷는 거 엄청 힘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다 경험하시죠? 우중의 행군, 전투가 안에 비 온다고 안 하나? 비 와도 전쟁한다니까 하면서 행군했을 때 여러분 아마 그 고통 충분히 기억하실 겁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 배낭이 40kg짜리 딕슨 롤러팩이었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터널을 지날 때는 과속으로 오는 자동차에게, 그 드라이버에게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들어가야 되는지 말는지, 이 터널을 피하면 30km를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 터널을 피하면 99곡의 균령을 넘어야 되는데 정말 700m만 걸어가면 끝나는 터널을 99곡을 넘어야 될 건지 정말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터널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폭설을 만나버리면 기가 막힙니다. 야, 낭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전쟁 중에 선배분들은 판초 위를 깔고 담요를 덮고 판초 위를 덮어 쓰고 자고 그 다음날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몸이 무쇠가 아닌 한, 그들이 불사조가 아닌 한 땅속에서 올라온 그 냉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버텨낸다는 것은 그들이 철인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그 애환을 상기하면서 폭설의 현장을 지나는 것은 하늘이 저에게 준 저만의 축복이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참전 선배님들의, 전몰 장병님들의 애환을 내가 알 수 있었을까? 이해는 할 수 있었겠지만 체감할 수 있었을까 하는 현장을 전적비를 순례하면서 얻게 됐습니다. 밤새 걸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텐트 치고 아무데나 자면 되지 않아요. 텐트는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닙니다. 산에 동물들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고라니가 우는 소리는 마치 들깨가 짖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내 땅에 왜 들어왔어? 여기는 내 지역이야. 나가라니까 하고 밤새 짖으면 진짜 텐트에 무릎이 닿는 것이, 발가락이 닿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고요. 다른 짐승에게 습격당하지 않을까? 도로변에 아무데나 텐트를 치지, 지나가는 차가 여기서 잠깐 쉴까 하고 텐트를 밟아버리면 자다 말고 저승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텐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으면 절대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은 4만보, 5만보를 계속 걸어야 되고 별님과 달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영어 한번 쓸게요. Those whom I loved.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앞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별님과 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걷는 것은, 하늘의 축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길을 순례길에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순례 중에 제일 멋진 건 자연 속에서 식사하는 것, 식사를 만들어 먹는 것이죠. 아침에 시골에 가면 식당이 문 안 열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그럼 아침 무조건 굶어야 됩니다. 낮에도 혼자 오면 식당 주인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식사해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텐트 속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멋진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 텐트에는 온열 매트가 깔려져 있고 솔라 패널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기를 전혀 공급받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전직비 순례 중에 큰 기쁨은 만남입니다. 브라질 펠리페 친구를 만났습니다. 24살짜리입니다. 한국말은 단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우리나라를 경유, 몽고, 유럽까지 간답니다. 그의 카트에 모든 여행 장비를 다 실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를 보고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한국말은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할 줄 모르고 한글은 단 한자도 쓸 줄 모르는 저 친구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는데 내가 세계를 왜 못 나가겠냐고 나도 나갈 수 있다라는 도전 정신을 갖게 해주어서 필리핀 친구를 만나고 많은 여행 정보를 주면서 기쁘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필리핀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시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아는 것처럼 분단국인데 이 나라를 지나가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이 친구 Don't worry라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으라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인데 뭘 걱정하느냐고 그냥 지나갑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박수를 쳐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쫄았는데 이 땅을 지나가는 외국인은 뭘 걱정하느냐고 이 멋진 나라에서 이 강한 나라에 살면서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적비 순례길에 정말 내가 잘 나섰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미스터 브라운을 만났는데요.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남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질세라 너는 몇 살이냐고 물어봤습니다. 64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나는 74이다 그랬더니 와우 당신 지금 부산까지 걸어가느냐고. 나 지금 부산까지 걸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우 당신은 대단한 슈퍼맨이라고. 자기는 자전거로 가는데 정말 멋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거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우리나라 좀 어때요? 자기가 세계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데 이 나라만큼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안전도 1번의 나라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제 카메라가 동영상용이니까 소니 알파 6400이었는데요. 금남면 1위 마을회관 앞에 놔두고 얼결에 잊어버리고 갔습니다. 하루 지나고 돌아왔는데도 그 카메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오는가 보다 하는 걸 가끔 느낍니다. 그 중요한 카드를 무인 계산대에 꼽아놓고 가버렸습니다. 야, 이 카드는 갖다 꼽으면 다 돈인데 많이 나갔겠구나. 보험으로 막아야겠구나. 이틀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도 그 카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양심이 좋아서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CCTV의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져가면 다 잡힌다는 걸 알아서 누구도 그 카드를 뽑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이틀 동안 놔뒀고요. 누가 혹시 뽑았었을까 하고 확인해 봤더니 단 1원도 뽑아 쓰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브라운이 말한 한국은 세계 여행 중에 가장 안전한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맞다라고 제가 증언해 주고요. 브라질의 펠리페라는 젊은 친구를 만났을 때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좀 여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대했는데요. 28사단 수색대에 대해서 전역을 하고 전역 기념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지나가는 박준희 예비병장을 만났습니다. 세상 진짜 좁습니다. 아무나 막대했다가는 진짜 벼락 맞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이 친구 특강을 했거든요. 야, 군대 생활 단 하루도 손해보면 안 된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정말 멋지게 하라고 비결을 책을 열심히 읽고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친구 교수님
책은 진짜 못 봤어요. 앞으로도 책 보라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였어요. 너 뭐 했는데? 저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했으니까 운동이지, 공부지. 그랬더니, 진짜 그때 책을 못 봤습니다라고 고백하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학하는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멋진 스포츠맨이 되고 싶으면, 인문학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운동하는 사람, 스킬, 기능인이지 크게 성공하지 못하니 그때 수색대에 대해서 특강한 거 다시 한 번 더 반복한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정말 기쁨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문효진 공군 예비역 병장이었는데요. 이 친구는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네 왜 걸으시는가? 저는요, 언행의 일치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제대 기념으로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걸 나 자신에게 보이려고 저 걷기로 했습니다. 그러길래. 근데 제가 아주 젊어 보였나 봐요. 선생님도 걷는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난 포천 38선에서 부산까지 지금 가고 있어. 예? 저는 서울서 끝나는데요. 라고 해서 그래, 참 좋은 일이야. 너에게 어떤 스펙보다 이 스펙이 너의 운명을 바꾸는 멋진 경험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우리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제가 유아령 고개를 넘어가는 제 모습입니다. 제 배낭이 40kg짜리 딕슨 롤러팩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사진을 막 찍어대고요. 따라와서 물어보고요. 아주 재미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행이 아니었고 전적비를 찾아가서 명복을 빌어드리고 이렇게 향을 피워드리고 덕분에 이만큼 잘 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대연동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도운트 상병의 묘지까지 찾아가서 꽃을 한 다발 놓고 왔더니 그 관계 직원이 진짜 포천에서 여기까지 저 꽃을 드리러 왔냐고 저 병사에게 이곳에 와서 죽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17살짜리가 죽었으니까 군대 오기 전에 16살이 왔을지도 모르는 모이에게 죽음을 줬으니 정말 미안하다라고. 그 대신 우리가 감사하면서 멋진 나라 만들어 드리겠다 약속을 하면서 지나왔고요. 이번에는 이제 38선에서 다시 포천까지 걷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포천 지역에 있는 독수리 유격대 유가족분들하고 제 친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처음엔 야 미쳤다야 나이 74살이 어딜 걸어가 했던 친구들이 진짜 걷는다라고 하니까 다 나와서 이왕 하는 거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 응원을 했고요. 이 중에 몇 사람들은 구간별로 따라 나와서 함께 순례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솔로로 걸은 게 아니라 구간별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따라오니까 4명, 5명씩 함께 동행하는 멋진 여행을 가져봤습니다. 바로 38선에서 한 3km쯤 내려오면 대전차 벙커가 딱 하나 남아 있는데요. 지역 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전쟁 때는 4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6.25 전쟁 전에 이미 북한이 전차로 공격한다는 걸 충분히 알았고 준비했었습니다. 57mm 대전 자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가져오는 T-34형 전차는 얼마든지 깰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차를 깨고 마지막 전차를 깨면 주변이 논밭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운데 있는 전차는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51mm 대전차 포 한 문이 T-34 전차를 하루에 24대를 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포수는 혼자서 장진하고 이동하고 쏴도 T-34 전차를 24대나 깼기 때문에 우리는 57mm 대전차포를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가져온 T-34 전차는 자신 있다라고. 그래서 전쟁만 나면 점심은 해주에서 먹고 평양에서 저녁 먹을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57mm 대전차포는 영국 제럴 미국이 라이센스판으로 만들어 온 거라서 이게 독일제 51mm 대전차포보다는 성능이 취약했던 모양입니다. 무기는 실전에서 실험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바로 이 현장에서 절감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포천에서 한강까지 3일 만에 후퇴 이동했기 때문에 저도 3일 만에 그대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30km씩 걸어 내려왔습니다. 한강에 내려와서 대한민국 애국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정말 만세였습니다. 북한군의 전쟁을 주도했던 소련 군사 고문단이 만약에 독일의 전략전을 배워서 200대의 전차를 1개 분대씩 태우고 뒤에 경보병여단을 그냥 끌고 내려왔더라면 하루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들은 7시간 만에 포천을 점령하고도 보전포 협동작전으로 훈련되어진 소련 군사 고문단들이 바로 기동전을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걸어 내려오는 바람에 3일 동안 나라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전차로 내려와 버렸으면 육군본부를 점령하고 경무대를 포위해버리고,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고 군 수뇌부를 끌어내서 항복문서를 조인해버렸으면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20세기 그 유례가 없는 3.1 전쟁으로 끝나버릴 것을 그들이 교과서에 필드 매뉴얼대로 야전 교범대로 전쟁을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누리게 돼서 전자 하늘에 그분이 계신다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강에서 절규해 볼 수 있었고요. 한강변을 걸으면서는 메가더 장군을 만났을 때 자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귀관하고 물어봤을 때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던 신동수 참전용사님을 생각하면서 한강 방어선을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멋진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한강변에 있는 한 편의점의 여사장님, 이거 뭐하는 모임이에요? 전직비 순례합니다. 저 여기 가입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제가 장교에 임관됐다고 50년 기념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가입해서 따라가면 좋겠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강변의 여사장님 함께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발에 마치 엔진을 다른 것처럼 발걸음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산 중미령입니다. 미군 스미스 특임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김일성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 없습니다. 스파이 아닙니다. 간첩 아닙니다. 근데 김일성이 왜 놀랐을까? 미국의 H-9을 꺼버리고 다시 안 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군이 참전 안 할 줄 알았는데 전쟁하자마자 7월 5일 날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10일 만에 미군의 전투부대가 왔기 때문에 이거 뭐야? 하고 불길한 조짐을 이때 이 자리에서 느끼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서 6시간 15분 만에 15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미군은 밀리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투하기 전까지만 해도 걱정하지 마. 미국이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쟤들은 다 도망갈 거야. 넌센스였습니다. 미국 좋아하고 있네. 한번 당해봐. 하고 6시간 15분 만에 만약에 스미스 특임 부대장이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했거나 전원 다 포로가 되는 비극을 면치 못했을 텐데 안 되겠다. 후퇴하라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대전차 포탄도 철갑탄은 6발밖에 없었기 때문에 6발을 다 쏘고 난 다음에는 밀려오는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후퇴하게 됩니다. 그 길을 따라서 내려가 봤습니다. 천안 삼거리의 마틴 대령은 연대장입니다. 2036 바추카포로 내가 이래도 이 사람아 그냥 육군 대령 다른 게 아니야. 2차 세계대전에 내가 독일군하고 싸웠잖아. 탱크 별거 아니라니까. 판저 전투 내가 잡아봤다니까 하고 2.36 바추카포로 전차와 1대1로 대결을 했습니다. 85mm 전차포에 그 자리에서 산화하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128명의 미군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들은 밀려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금강 방어선에서 막으려고 마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개미고개에서 428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전쟁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후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미군의 참전 기념비였기 때문에 소주와 막걸리를 놓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맥주잔을 놓고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잊을 수 없는 월포드 형제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중미령에서 전사했던 150명 가운데에는 16살, 18살짜리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운명하시는 바람에 어머니를 부양할 방법이 없어서 군대에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라고 고민을 부탁했더니 14살짜리 군대에 받을 수가 없어 보내는 바람에 나이가 돼서 와서 첫 번 전투지가 앞불사 중미령 전투 현장에 왔습니다. 옆에 있는 선배들이 둘을 뜯어놔야 되는데 형제가 함께 싸우면 좀 힘이 될 거야 하고 한 호에 집어넣었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조용한 은둔의 나라,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와서 싸웠으니 이들의 죽음은 명예로운 죽음이었고요. 명예로운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피는 좋은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풍령 넘는 게 좀 겁났어요. 그래서 추풍령을 피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추풍령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걷는 건 똑같은 거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데, 김천에 가면 국군과 유엔군만 열심히 결사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경찰도 필사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경찰 충원비에 참배하기 위해서 우두령을 넘기로 결심을 하고요. 우두령을 넘었습니다. 우두령을 넘을 때 지형정찰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두령만 넘으면 부항면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는 가차 온 줄 알고 통과하고 왔는데 우두령을 넘었더니 80제가 넘는 안산제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서 배반의 언덕을 넘고 또 넘고 또 넘는데요. 차도 안 다니는 길에 전적비를 참배한다라고 누군가 걸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정산면의 치안센터장이 차를 가지고 부항면에 있는 지석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당신 같은 사람이 계신다고요? 제가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어 왔노라고. 그는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내는 모든 전적비 자료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와서 이거 자료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차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는 배려를 해 주었는데요. 저는 정산면의 치안센터장님, 정말 당신은 멋진 경찰관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또 놀라움이었습니다. 제일 좋은 식당에 데려가겠다고 해서 갔더니 그 식당의 주인이 센터장이 소개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 저희 부부가 국악을 하는데요. 그냥 보내드려서 되겠습니까? 식사하는 시간에 저희 부부가 연주를 해드릴 테니 즐기시며 가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부부가 보내드리는 창을 멋지게 한 곡 듣고 한강변에서 보여주었던 그 여사장님, 식당에서 보여준 그 정말 보통 사람들의 애국심이 대한민국 자신 있다, 대한민국 어떤 위기도 우리는 지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무장하는 멋진 계기가 됐고요. 지나오면서 시체와 그 피로 산을 이루고 낙동강을 붉게 물들였던 다부동 전적비에 가서 무명용사탑에 참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도 정말 잘 싸웠습니다. 말씀드렸던 일주일 만에 700명의 전사자를 낸 미군 24사단도 정말 잘 싸웠습니다. 초기에 그렇게 많은 피해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 박진 이 일대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주는 바람에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6월 23일 별의 도시 영천에 드디어 왔습니다. 구국의 도시 영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영천 전승비에 와서 큰 절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은
영천 시민들에게 바치는 절이기도 했습니다. 꼭 10년 전에 영천에 왔을 때 바로 이 전적비를 찾아왔습니다. 내비를 찍고 왔는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원 앞에 파출소에 가서 제가 이런 사유로 전적비를 찾아왔는데요, 내비에는 분명히 여기인데 못 찾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했다는 그 경찰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더니 멀리 오셨으니 그날 무척 더웠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고맙게 찾은 것이 마연산에 있는 영천지구 전투 전승비를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천에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영천지구 전투 전적비 전승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서 전적비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적비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망각의 세계로 반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아픔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메모리얼 파크로 아주 멋지게 장식해 놨더라고요. 이 메모리얼 파크에서 별의 도시 영천을 내려다 봤습니다. 구국의 땅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 영천지구 전투에서 패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 합참 계획에 의해서 뉴 코리안 플랜으로 한국군 일부, 정부 요인, 국민 다 포함해서 60만을 태평양에 있는 서사모아 기지로 망명정부로 보낼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9월 이곳에서 영천을 빼앗기지 않고 한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바람에 9월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대반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걸 영천 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영천의 여러분, 메모리얼 파크로 만들어 놓은 걸 이번 10년 만에 와서 정말 여러분은 멋진 시에 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영천 시민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28일 사진이 다 흐렸습니다. 28일 걷는 동안 쾌청한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은 일 한다고 하늘이 구름으로 28일 동안 가려줬습니다. 산을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여, 제가 걸어가는 길에 구름 기둥을 주셔서 고맙지만 지금 과일들이 꽃을 피워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햇빛을 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 망칩니다. 햇빛을 주시고 제가 그렇게 불쌍하시면 바람만 조금 보내주시면 제가 아직도 힘이 남았으니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끝내 구름을 주셨고요. 25일 날은 일기예보에 비가 예보되어져 있었는데 영천 삼사관학교에 도착했을 때 쾌청한 날씨를 선물로 주었고,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삼사관학교 측에 이야기해서 학교를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학교는 버스로 투어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 38선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선배라면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극진하게 모시라고 하는 바람에 일부 생도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환영식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었고요. 인관전에 먼저 순직한 동기생이 있어서 찾아가서 함께 인관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서 정말 미안하게 됐었노라고, 지금까지 전력 투구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사니까 사는 늙은이가 아니라 저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 세대가 아니라 어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약속의 참배를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매듭지어야 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로 매듭짓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님과 경미령에서 6시간 15분 동안 혈전을 벌였던 스미스 특임 부대장의 충고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1972년에 7.4 공동성명을 내면서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3원칙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지면 통일의 길로 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님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유시를 반드시 이루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비록 70대 중반에 들어섰지만 아직은 움직일만 합니다. 잘 다녀오겠노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 사이에 스미스 특임 부대장은 제일 먼저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고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평화는 구걸한다고 얻어지는 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라야만 당당하게 얻어올 수 있는 거라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통일하기 전까지 대북한 경제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통일하는 그날까지 북한을 핑계대서 아시아 최강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군사력을 건설해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말꾼, 구경꾼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너나 다 할 것 없이 정치 평론가입니다. 스미스 특임 부대장은 구경꾼, 말꾼의 헌신자가 아니라 일꾼으로 행동하는 구국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신의 직분에 맞추어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오늘 순례길에서 만났던 그 과정에서 숨진 전몰 장병들의 영혼이 우리 정말 제대로 멋지게 일을 잘 마쳤다고, 후배 세대 여러분 정말 잘하신다고,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늘에서 소원하겠다라는 대합창을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